어떤 언어를 얼만큼 하는 것이 좋은가? 외국어 하나를 더 하느냐, 좀 모국어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느냐,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이거. 자, 안녕하세요. 8동401호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8동401호의 에나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유학을 가려면 얼마나 외국어를 잘해야 되나, 혹은 해외 취업하려면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 게 좋냐. 저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유학을 했고 졸업한 뒤에는 홍콩이랑 한국이랑 대만 쪽 그리고 일본에도 잠깐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영업이랑 구매 쪽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어는? 받았던 어학 성적이라도 일단 쭉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가장 그래도 시장 평균적인 이런 값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일본어는 JLPT N1을 가지고 있고 토익은 800 중반 초반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광동어는 서바이벌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컨설팅 하고 있고, 언어는 일단 영어는 토플 105점 정도, 스케이글 6급 턱걸이. 첫 번째로 얘기해봐야 될 것은 영어 하나 있는 것보다, 영어는 누구나 다, 뭐 토익에는 다 누구나 다 있고 토익 스피킹도 누가 다 있는데 하나 더 있어. 중국어가 하나 더 있다. 일본어가 하나 더 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해외 것인가. 취업에 해외 취업에. 제 생각에 물론 국가별 차이도 있고 직무의 차이도 있고 가시려는 회사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핵심 역량으로서의 큰 메리트는 생각보단 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본어를 사회생활 경력이 3년 지났을 때 그걸 추가했거든요. 그렇다고 일본어가 제 이력서에 한 줄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 제 커리어에 영향이 뭔가 결정적으로 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어로 업무를 어느 정도 했다는 그게, 그리고 중국어로 경력을 실질적으로 쌓았다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됐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도네시아에 간다, 일본에 간다,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식 리포트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고서라는 회계 보고서라든가 하나를 추가 안 하고 차라리 그 모국어와 그 외국어, 제1 외국어의 차이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의 주제, 중요한 점은 여러 개를 하는 것이 취업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된다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는 외국어 대신에 새로운 외국어를 하게 됨으로써 둘 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업무로는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가령 제 중국어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제 중국어가 밥상머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비즈니스 레벨이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6급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할 수는 있고 하고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셀프 어세스먼트가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목적, 방향성, 경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기업은 그 여러 개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은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큰 기업도 다녀보고 작은 기업도 다녀봤지만, 이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스타트업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영어도 하면 좋고 중국어도 하면 좋고 일본어도 하면 좋아. 구매도 하면 좋고 영업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마케팅도 할 수 있으면 좋고 회계도 할 수 있으면 좋아. 구매를 함에 있어서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다 썼어요. 혼자서. 사장님 매우 만족해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아니면 자기가 진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 여러 가지 스킬들, 그거는 제너럴리스트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큰 기업 가서 핵심 인재로서 전문성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겠다. 이거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정일 뿐인데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그런 큰 회사들은 보통 이제 크다 보니까 중국 담당자 한 명, 맞아요. 중국어 담당자 한 명, 영어 담당자 한 명을 따로 뽑지 이 둘을 다 해, 이런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진짜 아랍 국가나 와야 있다는 거죠. 아랍 국가나 와야.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기 하고, 때문에. 그리고 그 비율이 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업무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여기서도 앤디님도 영어로 일하시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또 더 네. 꺼내면은,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 다 영어가 제1 외국어잖아요. 정규 과정을 거의 12년을 한국에서 이제 다녔던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라이팅이 라이팅. 무슨 말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쓰면 뭐 초등학생 같고 뭐 이런 뭔가 어색한 표현이 있다는 거야. 그걸 모국어로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혹은 그 다국적 기업들 특징 뭐냐. 다 웬만한 애들은 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제3국 애들 포함. 그게 문제예요. 인도 애들 영어 되게 잘해요. 엄청 잘. 필리핀 애들도 영어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말하기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글쓰기가 초등학생처럼 써져 버리니까 뭔가 자신감이 되게 없어지고 지금 또 한 가지 라이팅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전화 영어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이게 뭐 대충 파악이 되는데 첫 번째 연결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막 이탈리아랑도 하고 막 터키랑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연결 상태도 안 좋은데 이탈리아노. 발음이 내가 참 못 들어본 생량해. 발음이야. 그러면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근데 그 경험으로만 이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제 해외 취업을 나오면은 영미권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맞아. 그 제3국의 영어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지 않거든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싱가포르 친구들 영어 못해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잖아요. 싱가포르 애들 뭐 발음이 뭔가 좀 다를 뿐. 그럼 이렇게 좀 시간이 이제 지나셨잖아요. 여기 네. 와가지고 영어로만 업무를 하신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나아지셨는지. 만약에 한국에 있었을 때 좀 이걸 생각해서 데뷔를 한다면 일단 좋아져요. 좋아지긴 하는데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외국어 얘기할 때 강조를 하는데요. 외국어는 크게 두 파트예요. 반죽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고 굽는 과정이 있어요. 반죽을 만드는 과정은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 덩어리들을, 프레이즈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입력하는, 말하자면 이제 왜 암기죠, 암기.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하면서 뭐 영어 공부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는다는 거죠. 스킬 같은 경우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은 늘어요. 따라하니까. 이제 내가 이메일 받아보고 얘네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CC. 쓰다 보면은 걔네들 쓰는 언어가 이제 한정적이니까 이런 거 쓰고 리포트도 계속 읽다 보면 얘네들의 어투가 이거구나 해가지고 따라는 하게 돼서 한 80%, 82%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거를 내가 99%가 가려면은 이게 게임이랑 똑같거든요. 고렙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레벨을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면 첫 번째로 해봐야 될 것은 내가 그 제1 외국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작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아니면 물론 이제 직무나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안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글쓰기부터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즈니스 그 라이팅 이런 것들을 따로 좀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취업이라는 게 사실 기다림과 뭐 붕 뜸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러면 제일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해외 취업을 못할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제일 외국어를 엄청 잘해서 해외 취업을 했던 건 아니고 제일 외국어를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던 상태에서 좋은 기회가 와서 해외 취업을 하고 또 해외 취업을 한 뒤에 거기서부터 또 보충을 해 나가실 수도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도 적응하시고 언어도 더 잘하게 되시고 이런 게 이제 해외 취업의 한 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